당신에게 좋은 변호사 김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그 안전한 양육 환경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혼할 때 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얼마 정도 받을 거니까 이거를 기초로 뭐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의료비는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양육비가 하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그런 작은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이제 자녀의 그런 기본적인 생활이나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에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할 만큼 양육비 이행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치들은 이제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뭐 이혼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서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받으신 분들에 한한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 별도로 결정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양육비 청구부터 먼저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판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그냥 일반적인 민사 채권들처럼 똑같이 민사상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통장을 압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넘기던가, 아니면 차량을 압류를 하던가, 이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양육자 이름으로 재산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별다른 재산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이행 확보를 위해서 가사소송법이랑 이제 다른 양육비 이행법이라는 특별법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양육비에 한해서 좀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사소송법상으로는 양육비 지급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급여가 있으신 분들, 공무원이나 회사원들 상대로는 그 회사에 요청을 해서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제공 명령이라고 해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일정 이제 담보를 법원에 공탁을 해놓으라고 해요. 보통 현금 얼마를 공탁을 해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장래 양육비, 뭐 10년치면 10년치, 5년치면 5년치를 전부 다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명령을 또 내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행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행명령은 그야말로 그냥 양육비를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좀 그 제재가 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로 부과가 가능한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미납 양육비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 뭐 2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먼저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치 명령이 가능한데요. 감치 결정은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 사람을 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이제 가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치 결정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해보니까 감치 결정이 처음에는 보통 미납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7일 정도가 나와요. 감치 결정이 나오면은 법원에서 담당 경찰서에 감치를 하라고 명령을 보내고, 그럼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구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사소송법에 나오는 이제 방법들이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서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고요. 이 법에서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어떤 기관을 이제 새로 만들어요. 그 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을 이용하려면 뭔가 조건이 좀 필요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아니면 중위소득 뭐 얼마 이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워낙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사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배당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비 조치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에만 나와 있는 법적 조치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그리고 출국 금지 처분, 그리고 이제
명단을 공개하는 처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처분은 앞서 얘기 드렸던 가사소송법에 나오는 이행명령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7월부터는 이행명령 결정뿐만이 아니라 일시금 지급 명령이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차들은 양육비 이행법에 나오는 절차들이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법적 조치 외에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역시 아까 설명드린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7월에 시행이 되게 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진행했는데도 아무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나라에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좀 적은 월 2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그 정도의 금액을 먼저 양육비로서 선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조치들은 나라에서 별도로 비양육자에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7월에 돼서 자격 조건이 확정이 되면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이게 예전에 없었다가 역시나 양육비 이행법에서 생긴 형사처벌 조항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감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1년 동안에 아무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가 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뒤에 양육비 미지급을 사유로 이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요즘에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감치 결정까지 받는데 시일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의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감치 결정까지 나온 사례들이 누적이 되면서 형사처벌 사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사례들을 보면 벌금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징역형인데, 그 이유가 역시나 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징역형이 많이 나오고, 그것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진짜 미지급 양육비를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지만 집행유예가 나오고, 아니면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면은 요즘 유튜버들 중에 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양육비 뭐 전쟁, 인스타에도 막 이런 분들이 글을 올리는 분들을 봤는데, 그 뭐 보면은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무슨 양육비 블랙리스트라고 막 이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올라가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홍 글씨처럼 그냥 박히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별다른 조치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 명단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명예가 좀 훼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명단에서 내려오고 싶으면 빨리 양육비를 이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실형을 받았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면은 실형에 대한 게 이렇게 다시 돌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실형이 확정이 되면은 그거는 지급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크게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1심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뭐 징역 4월형이 처해졌다. 그런데 보통 이제 실형 선고가 나면은 그 선고하는 날 바로 법정에서 그 사람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양육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항소심까지 좀 기회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가 항소심 진행하는 동안에 양육비를 좀 지급을 하면 항소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벌어서 최소한 좀 지급하라는 걸로 좀 더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사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건 다룬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비양육자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간이 크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여가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나라에서 양육비만큼 떼서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양육비 직접 지급을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이제 2달 동안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2달 기다렸다가 바로 접수를 해서 현재 지금 바로 꼬박꼬박 받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압류나 이런 조치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제 감치 결정을 목표로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갔는데 이분이 법원에서 날아가는 서류에 대해서는 다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은 공시송달을 통해서도 감치 결정은 나올 수가 있고 감치 결정을 받았고 그분은 실제로 구치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게 계속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뭐 사정이 어려워지면 그 사정을 좀 양육자에게 설명을 해서라도 좀 금액을 적게라도 좀 꼬박꼬박 지급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은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금액이 더 커지고 조치를 취하기도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2~3달 정도 밀렸다 싶을 때는 바로 변호사 상담을 하시거나 가까운 그 이행관리원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